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람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이 신공항 후적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새로운 계획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계획에서 좀 더 수정을 한 채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무려 100층짜리 랜드마크 건물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시 K2 후적지 유람선 다니고 100층 랜드마크 들어선다, 이런 이제 유람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강 느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대구 안에서 금호강이 가장 넓은 곳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맛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도입 UAM이라고 하는 거죠. 통합신공항까지 20분대에 도달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앵커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이런 표현도 썼었고요. 그래서 조감도가 이제 현재 나와 있고요. 글로벌 관광밸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22년도 3월에 시민공청회에서 발표한 글로벌 스마트 문화 수변도시 계획 수준에 머물지 않고 24시간 잠들지 않은 두바이 방식 개발을 적용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최근에 이제 두바이라든지 출장들을 다녀오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죠. 그런 것도 모티브 잡아서 이제 계획들을 좀 발전시켰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계획대로 조성되면 연간 6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첨단 산업과 관광 상업시설을 통해 6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래서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넘어 대구 미래 50년을 선도하고 세계인이 모여드는 글로벌 첨단 산업 관광 상업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우선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이 이제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기존의 건축물을 한번 보자면 제가 이제 이걸 썸네일로 쓰기도 했었는데 이런 U자 형태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상업시설을 짓는데 이런 모양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곤 했는데 바로 바뀐 모습이죠. 현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100층짜리 상업시설을 지음으로써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와 좀 비슷한 게 아크로스 후쿠오카 빌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계단 형태로 하고 정원처럼 가꿔서 이거 자칫 보면은 산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안전성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런던 쪽에 가면은 또 비슷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했었을 때는 어쨌든 또 자연을 잘 살릴 수 있으니까 좀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연물이 크게 보이진 않지만은 만약에 이런 계단식으로 했었을 때 이제 남는 공간을 좀 자연 형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지금 층마다 한번 보시게 되면, 물론 이게 한 층은 아니겠지만은 세로가 너무 높죠, 가로에 비해서. 이거 그냥 그림일 뿐이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고, 이런 계획들도 이제 조금은 보여주기식이지 않나, 이런 건 역시 이제 저번에 U자 형태와 비슷하게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이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대단히 좋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조감도도 살짝 바뀐 모습이죠. 좀 더 이제 정갈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게 아까 100층짜리 건물이고, 이쪽 면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자연적인 것들을 층층마다 넣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예시들이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연적인 것을 살리면서 여기가 이제 수성목보다 훨씬 큰 크기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금호관과 잘 연계하는 형태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맨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제가 또 영상을 그때 찍었는데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딱 수변도시라는 표현만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왔던 게 직전에 영상을 찍었던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거 지역들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주거를 거의 뺐다라고 합니다. 면적이 한 40% 정도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한 15% 미만으로 이제 만들고, 나머지 것들을 상업, 관광, 그리고 일자리,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크게 보았을 때는 메가시티의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대구 혼자만으로는 더 이상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 보니까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런 것들 꽤 잘 진행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려고 했던 게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시장이 바뀌면서 조금 뭐 말이 쏙 들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이전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공항에 옮겨가게 되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연결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KTX가 있던 서대구역과 동대구역을 잘 연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점점 더 계획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후적지도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까지 연계를 하겠다. 이전에 영상을 찍었다시피 5호선 계획이라는 것도 나오긴 했지만은 UAM이라는 것을 더 살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날아서 이제 이동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당장 뭐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전혀 없고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야, 이게 뭐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에 거치고 있는 행보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정말 진지하게 좀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죠. 외국 전문 기업과도 이제 협약을 좀 맺고, 뭐 우리 대구 안에서도 그런 곳에 좀 혜택을 주겠다라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이제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도전을 한다거나, 그래서 정말 좀 진지하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비단 뭐 공항까지뿐만 아니라 주변 이제 중소도시들 있죠. 뭐 칠곡이라든지 포항 이런 곳들과도 연계를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획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대구 경북 통합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일 수밖에 없으니까, 교통 관련된 사업들이 점점 많이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후적지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시에서 두 번째로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일자리죠. 결국 이제 지방이 소멸하고 청년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 쪽에만 몰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볼 수 있을 건데, 그럼 이런 일자리들을 어떤 걸 많이 늘리겠느냐? 최근 이제 달성군 쪽으로 많은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형 자동차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후적지에다가 지금 계속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이 조금 다른 업체이긴 하지만은 아까 뭐 확인했다시피 로봇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여기에 좀 초점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가장 굵직한 목표에 맞춰서 다양한 것들이 좀 많이 연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후적지 산업도 그 중에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여기에 맞춰서 해석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를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이제 랜드마크의 부재였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곤 했는데, 이런 후적지가 좀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구의 가장 큰 장점을 교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TX가 두 개나 있고, 특히 서대구역 관련해서는 단순 KTX뿐만 아니라 뭐 달빛 내륙철도라든지 혹은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들과의 연계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뛰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나 접근하기 쉬운 동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살핀다라면 그런 교통을 통한 관광 산업들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단연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니까, 이런 후적지에다가 뭐 주거 시설을 좀 줄이고 관광이라든지 혹은 상업 시설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향성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살리면서 뭐 말 그대로 이제 카지노 이런 거라도 좀 들어오게 되면은 확실히 좀 그 특색이라든지 포인트를 잘 살리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은 참 뭐랄까요, 최적화, 효율성 있게 일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떤 한 가지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힘, 이런 게 이제 잘 느껴지는 상황이고, 단순히 한계보다도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화해서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계획들에서 그런 게 느껴져서 좋긴 합니다. 물론 아까 조감도 상에서 단순히 이제 그림처럼 뽑아낸 이런 것들은 바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이제 미래지향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대구 부동산 관점에서 이런 소식들을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곤 하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